ITN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키는 박장 재소 시간입니다. 어제 공수처가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자, 공수처가 대검을 지금 4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했었는데요. 지금 어제 공수처 압수수색은 대검에서 특히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좀 주로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그렇죠. 거군요. 수사정보정책관실 밑에 있던 수사정보 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히 지금 판사 사찰 관련된 사건이 새롭게 입건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 윤석열 후보 관계성 부분 예. 그 부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고발사주 관련된 부분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그 밑에 있는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건이 터지고 꽤 흘렀는데 지금 압수수색하면 뭔가 나올까요? 그래도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이 대검에 있는 자료를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공수처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장도 법원이 발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나와서 집행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실기했을 수도 있는데 법원이 발부하고 이런 사유를 종합해서 보면 이게 수사 과정 중에 뭔가 단서가 더 나와서 한 거 아니겠냐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 또 최근에 입건된 부분은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입건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고발사주 의혹은 과거부터 진행이 됐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공수처가 장모 대응 문건 이른바 그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이 소송과 관련돼서 대검에서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담은 문건을 만들고 뭐 출입 기자들에게 알리고 이랬던 부분도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 추가로 된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영장 발부할 필요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가장 드러나는 거는 손준성 검사를 위해서 보다는 그 윗선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서정부 정책관실 들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마 영장이 기재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윗선이라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대검 차장 아니면 검찰총장인데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자료 관계된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의 총장 시절 부속실에서 근무한 직원을 소환했는데 이 직원에게 출석하라고 종용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단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총장이었고 총장 예. 부속실에 근무했던 직원 A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람을 불러서 참고인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게 공수처 입장이었는데 예. 수차례 아마 뭐 소환장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뭐 자리를 옮겨서 대검 공공수사부에 있는 것 같은데 이 해당 부장인 이정현 부장이 출석을 종용했다.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러 가라고 이런 의혹이 불거진 예.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이정현 부장검사의 해명은 이런데요. 이게 공직자고 그냥 공직자도 아니고 이제 수사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가 계속해서 뭐 소환장도 받고 사무실로 전화 독촉도 받는데 예. 아예 안 나가고 연락 자체를 회피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를 전달한 적은 있지만 내가 반드시 나가라 이렇게 강요하거나 뭐 종용한 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봐도 네. 어쨌든 같은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같은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하면 공무원 신분이니까 네. 뭐 어느 정도 가서 아니, 그냥 여기 요 자리에 경찰청장 부속실로 넣으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안 나가겠습니까? 경찰청 아니면 국세청장 할게요. 예. 관세청장 무슨 청자 돌린데 다 넣어봐 누구도 거절을 못합니다. 당연히 조사받으러 가야죠. 예.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을 딱 넣어버리니까 이렇게 되고 뭐 손준성 검사 등등이 계속적으로 진정 넣고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도 뭐 절차적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게
같은 수사기관인데 이게 맞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이 직원 A 씨가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긴 한데 예. 뭔가 본인이 그냥 참고인 신분이면 뭐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고 하긴 하지만 그냥 나가서 진술하고 오면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참고인에도 피해자성 참고인이 있는데 본인이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하기 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회피할 수도 있다. 오히려 안 나가는 게 의혹을 더 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언급한 판사 사찰 네. 문건 후 최근에 이제 입건된 건데 그렇죠. 이거는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가장 빠른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지 예. 사건이에요. 옵티머스 사건, 예? 또 한명수 모의중 그 수사 방해 사건, 그리고 검찰 고발 사주, 다음에 이 판사 사찰 사건인데 이거는 행정 재판, 그러니까 민사 재판을 하면서 쌍방이 크게 다퉜던 것 같아요. 아하. 특히 윤석열 후보 입장도 본인들이 타당하다고 법원에 가서 뭐 주장을 많이 했던 걸로 보이고 예? 당시 징계를 내렸던 뭐 법무부 장관 측이죠.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 입증 소명이 거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을 검토해서 새롭게 직권남용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하는 건데 이 작성도 문제지만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거거든요. 예? 배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예컨대 검찰총장이 손준성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자료 작성한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인데 어쨌든 간에 검사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수사할 때 좀 활용하라 라고 지시한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결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결국 손준성 혼자 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그 의무 없는 일을 했던 것,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 거 아니냐라는 게 그 논리고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압수까지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범죄가 입증돼서 기소도 가능하겠다. 저는 그 고발 사주하고 이 두 건은 고발 사주는 사실 저는 좀 언론 보도랑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처음부터 그건 뭐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예, 예. 그 언론 보도는 너무 부족하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확실해. 부족한 건 하나예요. 윤석열 총장의 연결성 같은 게 부족한 건 맞는데 손준성 단계에서는 뭐 제가 판단컨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물적 증거가 그거만 하기 때문에. 그거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고 이 판사 사찰 관련된 거는 윤석열 후보도 관계가 되는 두 가지 그러면 사건이다. 손준성 검사는 구속영장을 다시 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종전에 영장을 쳤을 때는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고발장 사주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판사 사찰 이 문건에도 이제 작성했다고 관여했다라는 게 지금 공수처고 그래서 피의자로 또 이 건이 추가로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혐의의 씨가? 혐의가 예. 그러니까 혐의의 혐의가 더해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중되는 혐의에 대해서 계속 모르쇠 내지는 관여하지 않았다, 아니다라고 계속 반박만 하고 있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럴 때 또 영장 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인실을 확보해가지고 뭔가 수사를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아니다. 그렇게 예전의 일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면 입을 맞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이러면 사실 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건 있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과 수사 방해 사건. 이것도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이 건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던 게 지난 6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뭐 지지부진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도 서면 진술서를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 서면 진술은 보통 사람은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인데 나와서 소환해서 진술 조서를 받지 이런 서면 진술을 하는 건 대통령 후보랄지 아주 이제 그 체급이 큰 그런 정치인들, 그러니까 실제로 소환이 어려운 그런 인사들에게 주로 하는 이제 수사 상황인 건데요. 어쨌든 소환을 하면 그 즉시 굉장히 또 언론에도 많이 회자가 되고 뭐 논란이라면 논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서면으로 어떤 입장인지를 좀 정리해서 달라 이렇게 공수처가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검찰 내부 이제 징계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징계 무혐의 이렇게 받았던 부분이에요. 예. 근데 다시 들여다보고 수사기관에서 파헤쳐 보니까 이것도 뭔가 들여다볼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게 이제 핵심은 이 한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모해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죄를 인위적으로 받게 할 목적에서 증인들을 불러다가 위증을 시키고 종용하고 뭐 이랬다는 게 핵심 요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윤 후보가 뭐 감찰이 진행되자 뭐 감찰을 무마하려고 했고 이런 기타 등등의 사정이 아마 객관적으로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가까워지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 사건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은 공수처 없애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고 굉장히 시간은 뭐 흘러가고 대통령 선거 가까워질수록 부담은 더 될 텐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 수사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기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채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줘야 되고 응원도 해야 되는데 정치적 어떤 풍랑 속에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응원을 하는 사람도 뭐 있지만 비판을 하거나 있죠, 당연히. 비난을 하는 또 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근데 사실은 공수처가 가장 답답할 거예요. 어떤 수사를 잘하고 싶고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초 사건이 조희연 사건은 좀 저는 의외였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소도 할 수 없는 사건을 예. 그걸 굳이 그 사건 내용도 조금 타당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건 1호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초점이 맞춰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쯤은 결론을 좀 내지 않을까. 뭐 지금 이제 결국 정치적 풍랑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좀 비판할 것이고 뭐 그것을 우려해서 결론을 내지는 뭐 결론을 뭐 내기를 주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곧 저는 특히 이번에 얘기했던 판사 사찰하고 고발 사주 관련돼서는 결국 기소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아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진짜 존폐 그렇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12건을 정식 사건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했는데 1호 사건이 말씀 지금 주신 대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었고 이건 지금 검찰에 넘겼는데 왜냐하면 공수처가 기소를 직접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넘겼는데 검찰이 아직 기소도 안 했어요. 예. 12가지 사건 중에 그럼 조희연 교육감 사건 빼고 나머지 11건 중에 4건이 윤석열 후보 사건입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아마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좀 가질 것 같고 실제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공수처는 출범할 때부터 그 의의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 검찰이 내부적인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고자 이게 사실상 그때 국민 지지도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 공수처 출범에 예. 대해서. 그런데 저는 공수처 능력의 한계라기보다는 이 출범할 때 공수처 검사 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정치권 안팎에서 로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 대규모로 실제로 수사 인력이 가동하게 되는 것을 저해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 공수처를 일단 공수처 이 말에 맞는 이 위상에 맞는 어떤 그런 큰 규모로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난주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조사를 받다가 도망간 이정필 씨. 네. 왜 못 잡느냐. 안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잡혔네요. 잡혔어요. 완전히 잡혔고 예. 지금 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네. 이 이정필 씨 지금 뭐 실명을 다 거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10억 원을 넣은 통장을 아예 맡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기 돈 10억이 든 그 주식 계좌까지 넘겼으면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그 당시가 사실 이 일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수라고도 칭하는데 다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에요.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라는 건데 이걸 과연 김건희 씨가 모르고 줄 것이냐. 줬던 것일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게 당내 경선 과정 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이 계좌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전체 공개를 하지 않고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계좌 중에 한 20페이지 정도만 공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계속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당시 회장 이 사람은 뭐 내부 정보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까지 뭐 다 동원해서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대단히 이상한 부분이 김건희 씨랑 김건희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모친이 이 거래를 모녀끼리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거래량을 띄우고 이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호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위적으로 했다라는 뭐 IP에 접속했다는 뭐 이런 기록들 기타 등등 다 종합했을 때 가장 이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뭐 권오수 씨랑 이 뭐 선수들 간에 그리고 그 김건희 씨 간에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정필 씨인데 검거가 돼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아마 그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 소환도 임박했다. 네. 그러니까 이정필이 잡히면 그 다음에 김건희 소환이라고 그렇죠.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건을 조금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봤을 겁니다. 주식을 허위로 통정으로 매매를 합니다. 예. 어떤 시간에 동시에 얼마에 사기로 하면 계속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예. 그러려면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 쩐주라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선수라고 우리가 예. 속칭 표현을 합니다. 이정필은 선수다. 이정필은 선수입니다. 예. 쩐주는 굳이 말하면 권오수 등등이에요. 권오수가 이제 제일 물주겠죠. 예. 그러면서 쩐주들을 모집한 겁니다. 그 쩐주가 김건희냐 아니냐고 이정필이가 선수로서 모집했던 사람이 김건희라고 했던 잡힐 진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억도 맡겼고. 그래서 10억도 맡겼고 그거는 뭐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했죠. 사기만 당했다. 뭐 손해만 봤다는데 이제 그 부분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예. 이제 과연 알고 들어갔는지 시세 조정을 하고 작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들어갔다면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행위로 처벌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나머지 선수들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정필까지 구속이 되면 선수들 다 구속됐고요. 오늘은 이제 쩐주의 대표적인 권오수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된다 그러면 예. 이제 다른 돈을 냈던 뭐 10억이든 8억이 냈던 다른 어떤 전주들 그중에 김건희 씨의 소환이라든지 공범성 여부가 앞으로 조사 목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선수들 이정필 포함한 네. 다 구속됐다. 그럼 뭐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보여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가장 대표 전주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까? 예, 오늘 받고 받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결과를? 그래서 대기 중인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오늘 밤 늦게나 새벽 정도에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이런 수사는 그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발처럼 움직인 선수들부터 그 위를 향하는 형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 밑에가 다 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미 기소도 됐고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렇다면 이 가장 관심사는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인데 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2009년도부터 3년 동안입니다. 예. 그런데 2012년도에 김건희 씨가 신주 인수권을 굉장히 헐값에 도이치모터스 것을 차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 전환사채로 헐값에 매입하기도 했어요. 이건 객관적으로 좀 드러난 사실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내부자가 아니라면 내부자를 통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 부분이 처음에 경찰에서 내사로 시작이 됐던 그렇죠. 사건입니다. 예. 경찰이 내사를 어떻게 해서 범죄 단서를 인지했느냐. 이게 속칭 말하는 쩐주 역할을 한 다른 사람이 본인은 이 주가 조작이 다 끝난 2013년도 이후에 돈은 던져 넣었는데 반대급부로 많이 받질 못한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들 선수고 움직이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만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는 손을 봤으니까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이제 전제하고서도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건 뭐 정치적인 맥락, 뭐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됩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라도. 예. 자, 이게 그 다른 사람도 다 구속됐고 권오수 씨도 구속 기로에 섰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문제는 김건희 씨나 김건희 씨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이게 관여됐느냐 이 부분일 텐데 만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장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형적인 엘리트 범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선진국에서 굉장히 크게 처벌하는 범죄인데 제일 안 좋은 범죄 중에 예. 하나죠. 또 한 번 대선 판국 요동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소환 조사도 김건희 씨 소환 조사도 그러면은 안 할 수 없겠네요. 곧 할 거고요. 강덕구 의원이 이제 어제 이제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이미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나도 당한 입장이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권오수하고 중간에 있는 이모 대표가 있습니다. 이모 대표랑 벌써 통정 매매 등을 했던 정황들이 보여요. 예.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 현금 갖고 주식 거래를 하기 이미 그걸 다 해놨던 게 그 진술서를 확보했던 걸 봤을 때는 단순하게 사기를 당했거나 단순히 가담했던 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정필이 잡힌 마당에 이정필한테 진술만 얻는다 그러면 바로 김건희 씨는 소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때 네. 홍준표 후보가 이걸로 공격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정필 그 사람도 수사를 받았고 제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별건에 별건을 만들어서 뭐라도 만들어 보려고 자꾸 다른 걸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별건 수사가 아닙니다. 별건 수사는 A를 수사하다가 뭔가 압박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가지고 완전히 다른 혐의로 그 당사자를 압박하는 게 별건 수사인데 이 건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범죄의 단서를 인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훑다가 등장한 인물이 김건희 씨지 뭔가 한 사람을 겨냥해서 타겟팅화해서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파헤치다가 김건희 씨에게까지 경유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건 수사라는 건 사실 본인이 수사기관 수장까지 검찰총장까지 했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김건희 씨 관련된 건 또 있는데 허위 경력 의혹이 네. 계속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2001년도 한림 성심대 시간 강사하고 2004년도 서일대 시간 강사, 2013년도 안양대 뭐 겸임 교원할 때 이때도 이력서 제출 허위다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두 가지가 더 늘어났어요. 예. 2007년도에 수원여대하고 국민대 2014년도 이력서를 제출할 때 일대 이제 영락 여성 미술 강사를 영락 요고 미술 교사 갈로치고 전교사로 적어놨고요. 여성을 요고로 예. 그리고 강사를 교사로 바꿨네요. 교사로. 예. 2014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할 때는 이제 무슨 예컨대 시간 강사 산학 겸임 교원인데 이것을 부고수 겸임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것도 한 단계 상승시켰네요. 예. 서울대 경영전문대학교 경영 전문 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이렇게. 이건 많이 뛰어올랐네. 예. 이거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죄송한데요. 조금씩 올렸어요. 아니, 예. 그러면 욕망은 들어요. 저도 사실은 이거 그럼 잘했다고. 뭐 예를 들면 뭐 석사를 박사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씩 석사 올렸잖아요. 박사는 아닌데 예. 강사를 조금 살짝 여상을 요고 이렇게 살짝 예.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 강사인데 정교사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살짝 바꿨는데 뭐 이건 잘했다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한 5건쯤 됩니다. 네. 이렇게 부풀리기, 경력 부풀리기. 이게 교육부 입장은 지금 어때요? 교육부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직접 뭐 이거를 들여다보거나 할 수 없고 이게 시간 강사 채용과 관련된 권한은 대학이 있으니까 이게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대학한테 처분이 제대로 내리라고 그렇게 고지정도를 하겠다는 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대학 보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 지금 교육부 입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따른 허위 스펙 표창장 예. 위조 이걸로 또 정혜신 교수 실형받지 않았나요? 이제 그거는 딴 사람 문서를 만진 거고요. 예. 지가 쓴 문서입니다. 예. 자기가 허위를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죄 되지 않고요. 어. 된다면 업무방해죄 같은 게 됩니다. 국민대학교 업무방해죄 뭐 내가 하면 위조가 안 됩니까? 자기는 자기 멋대로 타인의 거짓말 문서가 써대요. 요건입니다. 내가 뭐 서울대 나왔다 하면 무슨 남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사기죄나 뭐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사기죄도 재물이 걸려야 되니까 사기죄도 아니고요.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있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뭐 이거 2014년도에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벌하는 거는 이게 형사처벌은 어렵다. 네. 다만 이 도덕적 문제는 있다. 밝혀야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니까 도덕적 문제 있는가 하면 그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도덕적인 비난은 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만 더 줘. 자, 곽상도 전 의원 이거 조사를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사 못하는 겁니까? 영장 청구해야죠. 영장 나오고. 예,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뭐 당연한 원래 피해자들한테는 똑같아요.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고요. 예. 지금 뭐 과태료로 끝날 거다.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걸 산업재해 명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끝날 거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뇌물, 대가성 입증 때문에 뇌물로 의율하기가 어렵다면 알선수재,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에 뭔가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알선수재로 분명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곽상도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 검사죠. 출신.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은 영장이 나오죠. 그거 알 텐데. 일반인은 예. 한 2회, 3회 정도 불응하면 영장 바로 튀어나옵니다. 일반인 같은요. 이걸 벗대지도 못해요. 일반인들은 한 번 연기하는 것도 되게 무서워해요. 그렇죠. 바로 가죠. 예. 생업에 알겠습니다. 쫓겨서 연기도 안 되는데요. 예. 예. 그러면 어쨌든 뭐 끝까지 불응할 수는 없네요. 가긴 가야겠네요. 아마 뭐 예, 저는 끝까지 곧 버티지 갈 것 못할 같아요. 겁니다. 영장 나오기 전에.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윤,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